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1억 모아보면 깨기 싫어서 계속 모으게 됩니다. 사고 싶은 욕구보다 몇 억까지 모으는 몇 프로 생기고 노후에 편하게 살자는 마인드로 바뀝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1억 모아보신 분도 있습니까? 1억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5천만원 정도까지 모아보신 분 있나요? 돈 모으는 거 힘들죠? 5천만원 모으는 것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죠? 돈 모으는 거 힘듭니다. 재미없어요. 그리고 돈 모으는 거. 그리고 돈 모으는 게 왜 힘드냐? 안 써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거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돈 모은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건 하되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건 좀 줄이는 거죠. 일단 사회초년생이 많은 돈을 벌기 힘듭니다. 네. 많은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 한 100만원씩 100만원씩 8년 넣어야 이제 1억이니까 매달 100만원씩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근처에 직장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하면 100만원씩 모으기 좀 수월해요. 근데 내가 자취를 한다면 힘듭니다. 자취를 하면. 지금 자취생들 중에 달에 100만 이상 모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서울은 정말 없을 거야, 서울은. 서울은 워낙에 주거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한 200벌이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 그걸 잠깐 참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 참아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4년이잖아. 4년 동안 참는 거야. 4년 동안.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쓰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쓸 거 씁니다. 뭐 신발 한 켤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니라도 뭐 가성비 좋은 신발 많잖아. 그런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뭐 배달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너무 아예 안 쓰고 있잖아요. 돈을 모으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사람 삶이 너무 팍팍해져 이게. 내가 뭐하러 돈 버는 거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좀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있죠. 그 한도를 정하는 거야.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거예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지. 붕어님 저도 넷플용으로 스마트 TV 하나 놓을까라는 생각인데 한 달 정도 고민하다 맙니다. 안 써야 뭐예요? 아니 컴퓨터 있잖아. 아니 컴퓨터가 있는데 왜 스마트 TV를 쓰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모니터 TV랑 겸용으로 된 것도 팝니다. 중소기업 한 20만원 안쪽으로 삽니다. 근데 그걸 굳이 스마트 TV를 사야 될까? 넷플릭스 하나 본다는 용도 하나만으로 스마트 TV를 사야 될까요? 스마트 TV 100만원 넘을 텐데. 아니 넷플릭스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넷플릭스 하나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마트 TV 그 큰 TV가 필요할까? 아니 넷플릭스라는 게 뭐 스마트폰 볼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 볼 수 있잖아. 컴퓨터 모니터로 한 30인치 넘어가면 웬만하면 넓은 화면인데. 그리고 30인치 모니터면 집 매집기 한 20만원, 3만원, 4만원 하니까 게임이 말고 일반 모니터. 중소기업은 한 15만원, 18만원 합니다. 새거 얘기하는 새거 중고 말고 32인치. 좀 보면 우리 자몽님이 보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보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금액대가 높아 이게. 보면 뭔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이해하는데 뭔가 보면 너무 좀 이것저것 안 짜져보고 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만큼 돈을 모으는 것은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고 이제 이해해야 된다. 참아야 되고.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에 5천 그리고 8년에 1억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는 게 많이 팍팍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래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았기 때문에 돈이 모였구나. 그래도 내가 세상을 허투루 산 게 아니네.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다 보면 이제 잘 참아져요. 1년 때는 힘들어요. 1년 참도 힘든데 2년, 3년, 4년 찾게 되면 이제 노화가 생겨가지고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익숙해져요, 이게. 그래서 처음 1년이 제일 중요해. 처음 1년. 1000만 원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1000만 원 모으면 2000만 원 모으기 좀 수월하고 3000만 원 수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작정하고 모아보면 2년, 3년은 어떻게 굴러가요. 네. 습관이 잡히면서 굴러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주는 만족감이라는 게 오래 못 가요. 네, 물건이 주는 만족감. 오래 못 갑니다. 뭐 제가 스마트폰 새거 바꿀 때도 바꿀 때 좋았는데 뭐 한 3주 되니까 똑같아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주는 만족감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만족감 때문에 나의 큰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무조건 예쁘다, 유행한다 이런 이유 사는 것보다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사야 됩니다. 예, 따져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주관적 목적 물건을 산단 말이야. 이게 유행하니까, 이게 최신형이니까, 이거 사람들 많이 쓰니까. 이건 사실 객관적 이유가 아니에요. 주관적 이유죠. 객관적 이유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지금 쓰는 게 있는데 고장 났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모니터가 고장 났어. 그럼 사야 되지, 당연히. 사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집에 쓰는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예쁜 게 있어. 또 하나 사.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비라는 것은 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돈 써야 될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차라는 것도 내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당장 뭐 급하게 차 이용해야 될 필요 없고 회사에서도 차 쓸 일 없고 이러면 뭐 차가 필요 없는 거지, 당장. 아무튼 지금 각자 다 힘든데 어떻게든 좀 월급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목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힘들게 벌면 돈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갑을 닫게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죠. 물론 힘들게 벌었으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과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때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힘들게 모으면 아까워서 안 쓰게 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힘들게 벌면 돈 쓰기 힘들고 쉽게 벌면 쉽게 날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목돈이 생기면 돈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몇 푼이나 더 모을까 이런 걸 관심 생겨. 이걸 목돈을 모아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일정 금액을 달성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50만 원, 100만 원 더 모을까? 그럼 여기서 좀 덜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돈을 더 모으는 데 집중을 하게 돼. 없는 사람들은 소비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번 달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월급 나온 팔에 질러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요금 좀 아낄까? 어떻게 하면 좀 식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몇만 원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거. 예. 사실 필요한 것만 사면 우리가 사야 될 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쇼핑을 잘 안 해요. 쇼핑을 잘 안 해. 그래서 택배도 많이 안 와요. 왜냐, 필요한 것만 사니까. 그렇다고 양껏 안 사요. 왜냐, 양껏 사면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삽니다. 물론 힘들게 벌었으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과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스트레스성으로 소비하는 거. 왜?
우리가 식사도 스트레스성 과식이 제일 나쁘잖아요. 이게 살찌는 원인이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열받으면 왜 감전적이 돼가지고 그걸 풀기 위해서 저 이제 도파민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도파민을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쇼핑이랑 먹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좋아.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부러 자극적인 거 먹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거 먹어요. 여자분 중에 그런 케이스 있죠. 여자분들이 막 이제 낮이라다가 막 열받아. 화가 막 엄청 나요. 그래서 뭐 먹냐면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에다가 배달 음식 먹어. 살이 찌겠습니까? 안 찌겠습니까? 살이 찌죠, 여러분. 소비도 마찬가지야. 소비도 내가 열받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사게 돼. 막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질 게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현질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사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 푼다고 목돈을 쓰는 거죠. 그 목돈을 쓰게 되면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모을 수 없는 거.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도 먹는 걸로 풀고, 그리고 돈 쓰는 걸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풀리는 게 아니야.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웬만한 필요한 것만 사시고, 뭐 유행한다고 예쁘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가지고 돈 낭비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